234페이지에는 자 보자. 34번. 거기 선생님이 자 봐. 37번 지금 현대소설이 나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뭐 이런 그 시간적 배경을 제목으로 하는 소설들이 좀 있었죠. 김승욱의 1964년 겨울 이란 소설도 있어요.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 그것도 이제 1964년 서울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전개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65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당시를 배경으로 쓴 건데,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면 돼요. 36번 보기 보면 뭐 주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상소리하고 막 욕을 하면 여기 밥 먹는 사람들이 저 새끼들이 조폭인가? 이렇게 느끼면 조용히 밥 먹고 에이씨 가는 사람도 있고, 알았죠? 어떤 사람은 야 밥 좀 먹자! 우리 둘이 이제 싸우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화가 힘이 좀 있는 놈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작은 공간에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힘을 뭐 하는 거니? 자기들의 힘을 뭐 하는 거니? 과시하는 거죠, 과시. 이게 지금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게 아주 흔히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예전에는 지금하고는 다르죠. 예전에는 여러분 그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있죠. 이건 권력이죠, 권력. 그럼 여러분 막 식당 같은 데 가서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걸 드러내고 막 과시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은 여러분 이러면 이제 뭐 하면 되죠?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되죠, 그죠? 요즘은 사실 여러분 뭐 고위직 공무원들이라고 뭐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잖아. 근데 1965년에는 이런 모습이 아주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뭐 공무원 뭐 배지라도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무슨 검정색 옷에 검정색 모자에 무슨 검정색 구두 딱 신고 등장하면 왠지 모르게 비밀 요원 같고, 알았죠?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하게 하고, 이게 옛날의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군사 정권이 군인들이 여들 그 정치를 하니까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 무슨 뭐 다 똑같잖아요, 그죠? 노태우라든지 다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이 좀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보면 군인들 중에 계급장도 없는 놈들이 있어. 보안대라든지 뭐 헌병대 이런 놈들 중에 계급장 없는 놈들이 있어. 이런 놈들은 술집에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알았죠? 경찰도 때리는 놈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 군인들이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도 충분히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었으니까 이 소설이 그걸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 녀석은 쇠 못 참았어요. 그 녀석은 박씨 앞에 박씨 동그라미. 이 A는 어떤 장면인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A는 그 녀석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 박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놈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삿대질 하듯이 또 거센 소리를 질렀습니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요런 장면은, 요런 외양은 옛날에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 쉽게 말하면 일본 경찰 형사들 복장 보면 대부분 어떻죠? 모자 하나 쓰고 검정색 가죽 잠바에다가 밑에 쫄바지 검정색 같은 거 입고, 알았죠? 긴 구두 같은 거 신고 등장하는 게 대부분 일본 그 형사들 아닙니까? 그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가 이 새끼입니다. 그 녀석.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습니다.
칼칼하게 야인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도 까무잡잡했습니다. 앞니에 금리가 2개나 박혀 있어요. 구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게 마련이지요.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윤이 나는 구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외양묘사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봐도 오, 평범한 놈은 아닌데? 이런 느낌을 주는 외양입니다. 됐죠?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 씨는 대본에 거칠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약간 긴장하는 거지. 박 씨는 얘는 또 병역 기피자래. 알았죠? 이런 사람이 딱 등장하면 여러분 약간 이제 위축되죠. 위축되죠. 그래서 밑에 처음부터 나온 것이 예사 손님 같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돼요? 몇 분이나 될 수 있어? 이 양반 참 급한. 아니 양반 어디다 반말이 말 조심해 임마. 이렇게 지랄하면 이제 박 씨는 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앉았던 손님 두어 동그라미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녀석의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다 뭐 되는 거지? 속된 말로 쫄다 뭐 이런 말 쓰죠. 알았죠? 위축되는 겁니다. 손님 두엇이 거울 속에서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이 부딪힐 듯하자 급하게 외면을 하였습니다. 세발대의 두 소년 동그라미. 세발대는 여러분 요즘은 세면대입니다. 세면대의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동그라미죠. 민씨와 김씨 동그라미. 구석 쪽 빈 의자, 이 의자에 앉아서 묵은 신문을 보다 말고 몸체만을 엉거주춤 돌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녀석의 목소리 듣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녀석으로 탁 쏠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 눈이 마주칠까 봐 알았죠? 조심스러운 거죠.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그 눈길이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양발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마주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청년을. 알았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한 거야? 그 녀석입니다. 다. 당신은 뭐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그 앉은 꼴이 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사람들이 지랄한 거야. 주인도 이제 갑자기 야, 발 막 만지고 있다가 청년이 그 말 하면 바짝 긴장하고 일어서는 거야.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어디 관에서 나온 혹시 국가의 비밀요원 권력자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옛날에 여러분, 요즘 말하는 그 국회의원, 뭐 보좌관, 예전엔 대단한 힘이었죠. 오케이? 지금은 지금이 정상이지, 사실은. 주인이면 주인이지 뭐야 그 앉은거리. 그랬더니 술 냄새 약간 났으나 옳기는 한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도 후다닥 일어납니다. 보기 흉하게 몸체만 돌리고 앉아있던 민씨와 김씨도 청년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화다닥 일어나고 세발대 두 소년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딱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지. 청년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의 등장 때문에 이발소 안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것만 느끼면 돼, 이거. 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야, 이건 지금 요약적이니? 장면적이니? 장면적이지. 이건 요약적이진 않은 거야. 알았죠? 이게 어디 여러분 요약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 한 청년의 외양 묘사. 알았죠? 그리고 그 이발소 전체 분위기. 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알았죠? 요약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B. 기운 오후에 느슨느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점점 좋지 않죠. 펑퍼짐하게 멀어 누워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기구 동그라미죠. 기구들도 삐쭉삐쭉 일어서는 듯하고 금빛 금속 기구들이 사방으로 번쩍번쩍하였습니다. 기구들조차도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기구들조차도 긴장하는 것 같다. 알았죠? 의인법을 쓴 겁니다. 의인법. 맹렬하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인이 나서면서 허리를 굽신하며 공손하게 말합니다. 이게 다 누구의 등장 때문에 생긴 거니? 네. 이발소에 이놈 하나 등장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이해됐죠? 병철이 이렇게 막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알았죠? 파이프 들고 조포 하나가 등장, 분위기 싸늘해진 거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병철이는 도망가죠. 그럼 이제 병철이는 소시민이 되는 거예요. 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른쪽에 앉는 건 좋은데 하고 비로소 청년은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듯 낯색을 마지못해 한 듯이 주인이 가리킨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까지가 한 장면이야. 여기까지가 한 장면. 여기까지는 청년의 등장으로 이발소에 뭐가? 분위기가 싸늘해진 겁니다. 됐죠? 그럼 중간 줄거리는 낯선 청년은 공연한 생트집으로 이발소 주인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이발소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던 중 동료인 듯한 또 한 청년에서 세모 쳐놓으세요. 여기에 또 한 명이 등장. 플러스 또 청년. 또 한 청년이 등장. 또 한 놈이 등장한 거야. 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얘 때문에 분위기가 사늘해졌는데, 얘까지 등장하면 분위기는 더 사늘해지죠. 알았죠? 그래서 청년이 들어오고 청년들은 빨갱이 이야기도 하고 간첩 이야기도 하고 베트남 이야기도 하면 갑자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지금 다 관에서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겠죠.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마침 이런 자리에 교통순경이 등장하면 교통순경도 동그라미죠. 이 교통순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순경이 등장했어. 근데도 순경이 등장했는데도 얘네들이 순경한테 더 위압적이야. 알았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죠. 교통순경한테 뭐라고 하니? 그 억양에는 벌써 결정적으로 고압적인 가락이 스며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벌써 일순간에 결정이 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얘네들 교통순경하고 이 청년들의 관계는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왜?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 반발한 거야. 교통순경은 갑자기 차려 자세를 취하고는 금세 교대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교대하는 건 좋은데 그 아픔은 또 뭐야?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통순경한테. 낮은 목소리로 달래듯이. 그러나 여전히 고압적이었습니다. 교통순경 말이 없어요. 교통순경은 대답을 못하고 푸르딩딩한 얼굴이 되어서 다음 분부 기다리는 듯한 자세가 되었죠. 잠시 뒤 교통순경은 슬그머니 도로로 나가고 이발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죠? 교통순경이 등장하고 나서 야야,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지. 해결된 게 아니고 긴장감은 더 고조됩니다. 아니 저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인데 교통순경한테까지도 저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았죠? 긴장감은 더 고조됩니다. 그 밑에 앉은 청년은 면도를 마치고 어느새 이발 규정에 어긋나게 귓속을 후비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청년은 여전히 거울 속을 한눈으로 온통 부감하듯이 살피듯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됐죠? 한 놈은 이제 귀 후비고 있고 한 놈은 이제 거울 속을 눈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 장면이에요.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겁니다. 마침 4시 뉴스가 울려 나왔습니다. 자유센터 군에서의 총격 사건 뉴스였습니다. 수도 서울의 무장괴한 추전이다. 과연 싶었습니다. 이발소 안의 사람들이 여전히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 청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귀를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내비텄습니다. 저건 또 뭐야? 서있던 청년이 역시 침착하게 받아. 개새끼다. 이렇게. 나타난 무장괴한이 개새끼들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때 민주주의 하다가 이런 일만 터지면 청천벽력이나 일어난 듯이 흥분을 하는 방송 뉴스가 개새끼들이라는 건지 알쏭달쏭했습니다. 이발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뉴스는 어느새 서해안 피랍 어부들의 소식이 강감하다는 것, 섬 주민들이 생활 실태가 옮아 현지 녹음까지 곁들이고 다음은 땡땡당 결국 분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뉴스의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랬더니 또 청년들이 뭐라 그래? 길을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내뱉. 저건 또 뭐야? 서있던 청년이 내뱉었습니다. 개새끼들. 이렇게. 그럼 저기 이제 이발소의 분위기는 계속 싸늘해지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발소의 분위기예요. 근데 잠시 뒤에 누가 왔니?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밀고 두 청년에게 불신검문을 하였습니다. 형사를 데리고 온 거야 이제.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삐죽삐죽 우기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끼들. 이해된 거죠 이제? 이발소 안에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월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지니고 사회기강을 확립하자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근데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풀려났습니다. 이게 다란 말이죠. 이게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형사가 등장해서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잡혀간 것까지가 끝인데, 이 마지막 장면만 뭐고? 요약적이죠. 나머지는 다 무슨 적이라고 봐야 돼요? 장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된 거죠? 시점은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뭘 보여주기식을 쓰고 있다. 보여주기. 알았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4번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뭡니까?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긴장된 분위기를 줘서 1번밖에 없잖아요. 답이. 그렇죠? 인물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사건 해결 X.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분열 내면 심리 X.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역전 X. 이거 역전 아닙니다. 이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소설에서. 그 다음에 밑에 이야기의 내부의 서술자가 그럼 1인칭 시점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35번에 청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라. 대립된 의견을 수용하며 갈등을 중재 틀렸죠. 위압적인 태도로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될 거 없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동일한 인물에게 친근감과 적대감을 동일한 인물에게 친근감과 적대감을 교차하여 드러내고 있다. 친근감, 적대감의 교차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친근감을 보이다가 어떨 때는 너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여러분들 위압적입니다. 관찰자적 시선으로 주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청년은 아니죠. 화제에 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됐죠? 답은 2번입니다. 36번!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당대 한국 사회에 안고 있던 질곡의 한 단면을 꼬집어 보여줍니다. 희극적인 작품입니다. 희극적 미술과 해악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딱 읽고 나면 입에 쓴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참 이런 시대가 있었어. 왜 이렇게? 폭력을 앞세우며 공포 분위기를 양산했던 당대 사회 정치적 모순을 비꼬고 있습니다. 작가는 5.16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권력의 실체와 성격, 그러한 권력에 굴복하고 많은 대부분의 밑줄거, 소시민들의 태도, 여기 다 소시민들이에요. 이발소라는 일상적인 평범한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 주제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주제는 뭐의 모순?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권력의 모습. 알았죠? 어떻게 보면 권력 가진 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시민들을 더 위협적으로 대하는 그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있다? 소시민적 태도가 나타나있다. 이 두 가지가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그래서 이발소 주인이나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을 통해 정체가 모호한 권력에조차 굽실거리는 희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맞네, 그죠? 일상의 공간이 이발소에까지 정체가 불명한 가짜 권력이 침투하여 공포감 양산되는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이네. 맞네. 청년에게 반말을 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박씨를 통해서 밑줄거 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소심이다. 아니죠. 권력에 굽신거리는 소심이지. 알았죠? 거기에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건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아니 박씨가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의 고압적인 훈계에 대해서 교통순경의 반응은 잘못이 없음에도 부당한 억압에 굴복하고 마는 소시민의 모습이고, 이발소의 손님들이 거울을 통해 실끝거리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외면하는 모습은 결국 다 소시민의 두려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사실 소시민이 잘못된 게 아니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청년 새끼들이 잘못된 거지. 그게 1965년도의 권력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37번의 A하고 B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A는 특정 소재가 뭐죠? A에서 소술자의 견해가 구두에 대한 견해입니다.
구두는 그냥 일반 구두인데 주인을 딱 만나면 주인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A는 인물의 외양을 색채 이미지 무슨 색? 검정색. 됐죠?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B는 정지해 있던 사물을 움직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줍니다. 오케이? 근데 4번에 A는 공간적 배경 갈등 국면이, B는 시간적 배경과 화해 국면이 나타나 있다. 갈등 국면, 화해 국면이 다 틀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슨 감을 고조시키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4번이 답이죠. 5번에 A와 B는 모두 반짝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A는 인물의 성격을, B는 공간이 주는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됐죠? 그래서 반짝반짝 구두가 빛나잖아요. 그죠? 인물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B의 반짝반짝이라는 건 공간적 분위기입니다. 됐지?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